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카드 쓰시면서 뭔가 좀 달라진 거 느끼셨나요? 포인트 적립률 낮아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짧아지고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는데 돈 빌리는 비용은 치솟으면서 완전 이중고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카드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카드 전략도 다시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사들이 정확히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수료는 뚝, 조달 비용은 쑥, 이 8글자로 요약됩니다.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은 뭘까요? 바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이 카드사의 수수료로 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페 사장님은 카드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이게 카드사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거든요. 과거에는 23%였던 수수료율이 지금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으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조달 비용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거든요. 카드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비용이 두세 배로 뛰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연 2% 정도로 돈을 빌렸다면 지금은 45%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늘어난 거죠. 이러니 카드사들이 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카드 수수료는 왜 계속 낮아지고 있을까요? 이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왔어요. 2014년 정부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2016년 또 한 번 인하가 있었고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도입됐습니다. 2019년 코로나 직전에도 추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졌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더 강력한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정부가 추가 지원책으로 수수료를 더 낮춘 겁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매년 조금씩 인하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카드 수수료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요 수입원이 반토막 난 거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더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업체들은 제로 수수료 이벤트까지 하면서 가맹점을 끌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카드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용까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드사 위기의 또 다른 주범, 조달 비용 급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달 비용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카드사는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결제를 대행하고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채 발행입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팔고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둘째, 은행 차입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당연히 이자를 내야겠죠. 셋째, 자기 자본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쓰는 건데 이것도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렸거든요. 7배나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도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도 오릅니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들의 회사채 발행 금리를 보면
2021년에는 연 2%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45%를 훌쩍 넘습니다. 쉽게 계산해 볼까요? 한 카드사가 1조 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금리 2% 연간 이자 200억 원, 2026년 금리 5% 연간 이자 500억 원.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가 300억 원이나 더 나가는 겁니다. 중소형 카드사는 더 심각합니다. 신용등급이 대형사보다 낮아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든요. 67%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조달 비용도 급증했고요.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비용이 두세 배로 늘어난 겁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고, 이러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카드사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 발표를 분석해 봤습니다. 신한카드, 작년 1분기 대비 순이익이 약 15%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서 수익성이 악화됐죠. 삼성카드도 비슷합니다. 순이익이 12% 줄었고요. 특히 조달비용 증가가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 가까이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어요. 현대카드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그것도 순이익이 5% 줄었습니다. 롯데카드, 우리카드 같은 중소형 카드사는 더 심각합니다. 일부는 적자 전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업계 전체로 보면 전체 카드사의 평균 순이익이 작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비교해 볼까요?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카드사 순이익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카드 사용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카드 사용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대손충당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오르면서 카드사들이 떼일 돈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도 늘어난 거예요. 일부 카드사는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IT 시스템 구축, 핀테크 협력, 해외 진출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아예 멈춘 거죠. 마케팅 비용도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3,040% 수준으로 축소했어요. TV 광고도 거의 사라졌죠. 이런 긴축 경영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 카드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카드사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할까요? 생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수수료의 수익 다각화입니다. 카드 수수료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수익원을 찾는 거죠.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카드론과 할부금융입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여신 사업인데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수익도 늘어나거든요. 또 보험과 투자 상품 판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보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리볼빙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내는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만만치 않거든요. 두 번째 전략,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 앱으로 서비스하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요. 인공지능 챗봇으로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고 빅데이터로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등 IT 투자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특화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넷플릭스, 스타벅스 같은 구독 서비스 할인이나 배민 쿠팡 같은 플랫폼 할인을 강화한 카드들이죠. 환경사회공헌 테마의 ESG 카드도 인기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나무를 심어주거나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콘셉트의 카드들이에요. 네 번째 전략, 해외 진출입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동남아시아 신흥국 같은 곳에 진출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카드 혜택이 계속 축소될 겁니다. 이미 체감하고 계시죠? 포인트 적립률이 낮아지고 무이자, 할부 기간도 짧아지고 있어요. 공항 라운지,
발레 파킹 같은 부가 서비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카드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카드 발급이나 한도 증액이 어려워질 거예요. 셋째, 연회비는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 인상이 예상됩니다. 혜택은 줄이면서 연회비는 올리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소비자는 카드를 더 똑똑하게 써야 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카드는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카드사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입 급감, 고금리로 조달 비용 2배 이상 폭등, 주요 카드사 순이익 평균 18% 감소, 소비자 카드 혜택도 계속 축소 전망. 카드사의 위기는 결국 우리 생활과도 직결됩니다. 현명한 카드 사용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카드 혜택 변화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생활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